일제강점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노동자의 수는 늘어갔지만 일본이라는 외세자본과 이들에게 부역하는 매판자본가의 수탈과 횡포로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기만 했다. 특히 임금 수준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절반, 여성 노동자의 경우 일본인 노동자의 반의 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노동조합 활동은 정치투쟁, 즉 독립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군부 독재 정권 시기. 정권과 결탁한 외국 자본과 재벌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고도 성장 속에서 산발적인 노동투쟁은 군부 정권의 수많은 폭력과 억압을 받았다. 또한 군부 정권의 정당성은 철저한 반공 이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노동자들은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으며 탄압당했다. 독재 정권의 횡포는 박종철, 이한열이라는 두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이는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정치혁명의 마중물이 되었다. 삼저 호황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노동자들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 권익향상의 목소리를 군부 독재 정권에서 폭력으로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혁명과 함께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 인상, 근로조건 향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노조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거제에도 민주주의의 바람, 노동자 권익 향상의 바람이 불어왔다. 오포,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노동악법 개정, 노동 3권 보장, 작업 환경 개선, 노조의 자유 보장, 생존권 보장, 저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아이들과 임산부까지 나선 평화적 시위였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쏜 직격 최루탄에 이석규 열사가 사망하게 된다. 형식적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투쟁을 이끄는 지도부를 검거하고 폭압적으로 연행하는 등 민주화의 바람 속에서도 민주노조 구성은 아득히 멀기만 했다.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에 힘을 받은 회사의 분열 책동은 더욱 거세었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조합원은 징계하고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포상을 주거나 인사 혜택을 주었다. 구사대를 모집하여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에 힘을 실었고 고소와 고발, 해고 통보를 통해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노동자를 통제하고 머슴처럼 부리기 위한 전략이었다. (87년 8월) 거제 노동자 대투쟁 당시 이석규 열사를 비롯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회사 측은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게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동료들, 가족들과 평화적 시위를 나선 이석규 열사에게 날아든 것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직격 최루탄이었다. 열사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고 동료들은 살인경찰 구속, 피해 보상, 휴업 철회의 조건을 내걸고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정권과 언론은 사체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으며 공권력을 이용해 시신마저 탈취하였다. 열사의 죽음은 자본과 권력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가를 그리고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를 보여준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하여 급진불순 세력이라 규정하고 노동계를 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또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집중수사 방침을 시달하는 등 노동 문제를 공안 문제로 몰고 갔다. 사측은 단체 협상 과정에서 구사대 가입을 권유하고 파업을 할 경우 병역 특례자 200여 명을 군에 입대시키겠다는 협박 등으로 노조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 탄압 속에 노조 소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진성 열사가 정권과 사측의 태도에 항거하여 분신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상모 열사는 노동자를 노예화하는 경영자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동료들의 원직 복직과 임금 인상 쟁취를 이루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기숙사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하였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 탄압이 자행되던 89년 공무기계부 사무실에서 아침 조회 중 반장은 구사대 헌장과 입회원서를 나누어 주면서 구사대 가입을 권유하였다. 노조 소위원으로 활동하던 열사는 이를 받아 찢어버리고 노노 싸움을 유발하지 말라. 반장도 조합원이다. 왜 이러냐고 따졌다. 열사는 오전 9시 노조 사무실에서 회사는 더 이상 노동자를 분열시키지 말라. 노동조합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권과 사측의 태도에 항거하여 분신하였다. 대우조선은 노동조합 집회 등 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관리 라인을 총동원하여 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었다. 신경영 전략으로 현장을 통제하여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 감독하는 인간말살 정책을 펴왔다. 단체 교섭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회사 측의 노동 통제와 노무 관리 아래 노동자들은 호봉 하나, 잔업 특근 하나의 동료와 경쟁하고 눈치 보며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 했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참석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다. 회사 측의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박사문 동지는 특수선 본관 사무실 옥상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후 투신하였다.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의 입법화가 합의되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은 IMF 경제체제를 이용해 성과금과 상여금을 뒤늦게 지불하고 연차 수당을 체불하며 토요일 격주 휴무를 중단해가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노골적으로 박탈해갔다. 조기 작업과 일 1시간 더하기 등을 강요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노동 통제와 부당 노동 행위로 탄압해왔다. 이는 정치인과 재벌들이 초래한 IMF 위기에서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또다시 노동자들을 목졸라 책임을 전가하는 폭거였다. 최대림 열사는 이에 저항하여 대우조선에서 건조 중이던 유조선 갑판 위 25m에서 분신 후 투신하여 운명하였다. 다선 열사의 죽음,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난관을 무릅쓰고 하나로 뭉쳐온 노동자들. 이처럼 대우조선지회의 설립과 투쟁, 그리고 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자본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임금 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쟁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저임금을 타파하고 임금 체불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왔다. 사측의 임금 동결과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왔다.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만 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구심이 되어 강하고 힘있는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왔다. 사고로 인한 죽음의 일터가 아닌 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의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구를 모아왔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고 큰 파도를 만드는 바다가 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힘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 크고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지회는 다른 지회와 연대, 지부와 함께하는 집회 등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힘을 보탰다. 기업별 노조의 외로운 각계전투가 아닌 산별 노조의 더 큰 마음으로 단결하는 것이 바로 승리를 향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언제나 지역사회의 경제를 책임지는 대우조선이었고, 그런 일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저항해왔다. 더 나아가 세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법과 제도, 사회의 거대한 질서를 바꿔나가지 않고서는 내 일터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거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노동자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왔다.
산업은행은 2019년 대우조선과 현대의 합병을 발표하였다. 동종사 매각으로 야기될 많은 문제점과 거제 지역의 반대 여론, LNG선 독과점 문제 등이 지적되어 3년 만에 이후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승인으로 결론났다. 성사될 수도 없는 안으로 3년을 끌어온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의 실패 책임과 비판을 회피하려는 방안으로 대우조선 분리매각을 거론하였다. 분리매각은 해외 매각을 위한 전초 단계라는 것을 확정하고 지회는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여론을 선점하였다.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대우조선의 분리매각이 불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내부적으로 조합원들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특수선 조합원들의 교육을 마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분리매각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느낀 산업은행은 9월 26일 대우조선을 하나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회는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 보장이 되지 않은 매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사자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다. 지회는 이에 당사자들과 만나 4대 요구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여 하나에 전달하였다. 내부적으로 소위원 교육을 완료하고 매각 실사 저지대를 구성하였다. 이후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대우조선 지회에 참여 없이는 하나도 산업은행도 대우조선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4월 말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지금까지 31차 교섭을 진행했다. 젊은 꿈을 가지고 입사한 관리직 사원들은 동종사로 이직하고 있다. 이제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조선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많은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갔고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동결과 삭감을 견디며 6, 7년을 버텼다. 동종사는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을 통해 22년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대우조선은 아직 불가하다는 볼멘 소리를 하며 교섭 차수만 늘리고 있다. 지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쟁발 결의를 심의하고 연달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를 결의했다.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까지 마쳤다. 9월 29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하여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전술로 사측을 압박해 나가고 있다. 단협에서는 각종 복지지원금, 의료비 지원 확대, 결혼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향초 안건으로는 식당 개보수, 제빙기, 정수기 교체, 기숙사 리모델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일터이자 삼터, 거제 대우조선에는 그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더하며 힘을 불어넣는 대우조선지회가 있다. 경랑의 시절과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노조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었고 지역사회 발전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길고 긴 역사 속에 수많은 노동자의 요구와 바람 그리고 열사들의 뜻을 이어 대우조선지회는 태어났고 성장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왔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단결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조합원들이 있다. 하나로 뭉쳐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로 다가서는 역사를 만들어왔다. 옥포만에 단단히 발을 딛고 배를 만드는 우리는 대우조선 노동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한 배를 탄 우리는 거친 파도, 험난한 폭풍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향하여 가열차게 항해할 것이다.